지금도 바이낸스에 자산이 남아 있으신가요? 한국에서 차단 수순이 본격화되면 어느 날 앱이 멈추고 로그인조차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 돈인데도 손이 닿지 않는 공포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제한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앱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불편이 아닙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보안 패치도 못 받고 인증 방식이 바뀌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거래 버튼이 아니라 출금 버튼이 먼저 잠길 수 있어요.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식의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편합니다. 지금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기거나 개인 지갑으로 빼두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두고 보자는 말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겁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우회 접속을 고민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는 대처가 필요해졌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지면 시작 자체가 막힙니다. 한번 막히면 나중에 깔려고 해도 길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단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됩니다. 신고가 없으면 당국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앱뿐 아니라 접속 자체도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어떤 날은 웹은 되는데 앱은 막히고 또 어떤 날은 반대로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변동성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얽혀 있습니다. 국내에선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준비가 진행 중인데 해외 거래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단속 강화를 부추긴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이미 설치한 분들은 괜찮냐고요?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어도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시간이 문제입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오류가 나도 못 고치고 보안 구멍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앱부터 삭제하지 마세요.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막혀서 복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삭제는 마지막, 출금과 이동이 먼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편하지만 문이 닫히면 같이 갇힙니다.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어서 플랫폼 이슈에 덜 흔들립니다. 개인 지갑이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래소는 은행 창구이고 개인 지갑은 내 금고입니다. 창구가 문을 닫아도 금고는 내 집에 있으면 괜찮잖아요. 지갑을 만들 때는 시드 문구를 가장 중요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 문구가 내 금고 열쇠입니다. 캡처해서 폰에 두는 순간부터 위험해질 수 있으니 오프라인으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원칙입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를 복사해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특히 처음과 끝 몇 글자를 눈으로 맞추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한 글자 틀려서 영영 못 찾는 사고가 나옵니다. 네트워크 선택도 함정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전송 네트워크가 여러 개라 수수료와 속도가 달라요. 지갑이 지원하는 네트워크인지 먼저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그 네트워크로 출금하는지 꼭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소액 테스트 출금을 추천드립니다. 작은 금액으로 먼저 보내서 제대로 도착하는지 확인한 다음 그때 나머지를 옮기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코인에 따라 메모나 태그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빼먹으면 입금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어요. 출금 화면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꼼꼼히 보고 빈칸으로 두지 마세요. 우회 접속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능은 할 수 있지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검색으로 아무 VPN이나 깔면 내 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도 떠올리실 텐데요.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고 거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앞으로 세금도 부과될 예정이라
저는 적극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특히 선물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국내 거래소로 오면 감각이 끊깁니다. 레버리지와 해지 기능이 제한되면 같은 전략을 그대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안 거래소가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되며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만 추렸습니다. 게다가 가입하면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거래소별 장단점과 이동 방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두시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새 거래소로 옮기실 때는 보안 설정부터 잠그세요. 이중인증을 켜고 출금 비밀번호를 따로 두면 사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입 완료가 끝이 아니라 잠금 완료가 시작입니다. 가능하면 안티피싱 코드도 설정해 두세요. 진짜 메일과 가짜 메일을 구분하는 표식이라 급한 상황에서 내 계정을 지켜줍니다. 링크를 누르기 전에 코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산을 한 곳에 몰아두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거래용은 거래소에, 보관용은 개인 지갑에 두면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전부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산은 어렵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화려한 기법보다 초보자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롱이냐 숏이냐 기준부터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계좌가 금방 얇아집니다. 반대로 기준이 생기면 작은 움직임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들어가는 상승 베팅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이 싸다, 더 오를 거다라고 판단할 때 매수로 잡는 포지션이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하고 들어가는 하락 베팅입니다. 이건 과열이다, 내려올 거다라고 판단할 때 숏으로 들어가서 하락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잘 쓰면 작은 파동도 크게 먹지만 잘못 쓰면 작은 흔들림에 계좌가 잘립니다. 그래서 진입 신호를 더 엄격하게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롱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흐름이 이어질 때 시장은 위로 길을 깔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상승 쪽으로 모일 때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 롱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라고 해도 힘이 없는 상승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같이 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시장 참여가 실제로 붙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차트를 단숨에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규제 완화, 대형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는 가격을 위로 튕겨 올릴 수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롱 쪽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해도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아래로 기울어진 미끄럼틀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숏 타이밍을 고민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거래량도 숏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척만 하다가 꺾일 확률이 커서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합니다. 이런 구간은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선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 지표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감으로만 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값이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강한 상승장에선 70을 찍고도 더 오르고 강한 하락장에선 30을 찍고도 더 빠집니다. 그래서 추세와 거래량과 같이 묶어 판단해야 합니다. 맥디는 추세 전환을 보는 도구입니다.
맥디 선이 시그널 선을 위로 뚫으면 상승 힘이 붙는 신호로, 아래로 꺾이면 하락 힘이 커지는 신호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맥디를 쓸 때는 추세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횡보장에서 맥디 신호는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보고 맥디는 타이밍을 잡는 보조로 쓰는 게 깔끔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과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상단 밴드를 타고 달리면 강한 상승 흐름일 수 있고 하단 밴드로 밀리면 약세가 강해졌다는 힌트가 됩니다.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은 조용하지만 위험합니다. 조용히 압축된 뒤에 한번 터지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추세 방향과 거래량이 붙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단타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정답은 겹치는 신호입니다. 상승 추세, 골든 크로스, 거래량 증가, 긍정 뉴스가 동시에 보이면 롱 확률이 높아지고 하락 추세, 데드 크로스, 힘 빠진 거래량, 부정 뉴스가 겹치면 숏 확률이 높아집니다. 진입할 때는 주문 방식도 중요합니다. 급하면 마켓 오더로 바로 들어가지만 원하는 가격이 있다면 리밋 오더로 걸어두는 게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단타는 수수료와 슬리피지가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스톱로스와 테이크 프로핏은 보험입니다. 들어갈 때 틀리면 어디서 나간다까지 정해두면 손이 덜 떨립니다. 반대로 기준 없이 들어가면 작은 반등에도 흔들려서 계획이 무너집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면 특히 청산 가격을 꼭 확인하세요. 내 포지션이 어디서 리퀴데이션 되는지 모르고 들어가면 한 번에 급등락에 그냥 게임 오버가 됩니다. 또 하나, 뉴스 시간은 변동성이 폭발합니다. 발표 하나에 위아래로 칼질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대에는 신호가 좋아 보여도 포지션 크기를 줄이거나 아예 쉬는 선택이 계좌를 지킵니다. 단타에서 실력이 느는 순간은 복귀할 때입니다. 왜 롱을 잡았는지, 왜 숏을 잡았는지, 들어간 근거와 결과를 짧게라도 기록해두면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덜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낸스 차단 이슈는 내 실력이 아니라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내 돈이 안전한 자리로 옮겨두는 게 먼저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지금 한국인들이 이동하는 5거래소 비교, 원화 입금 방법, 한글 설정, 수수료 절약 팁까지 정리해뒀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찾지 말고 지금 미리 저장해두세요. 오늘 내용은 2가지입니다. 하나, 차단 리스크가 커질수록 자산 이동은 빠르게. 둘, 단타는 감이 아니라 신호의 겹침으로 롱과 숏을 고르는 것. 이 2가지만 잡아도 초보 구간이 확 지나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실전에서 바로 쓰는 선물, 단타 기준을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